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지옥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또 누군가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을까봐 이렇게 용기 내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네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님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났습니다. 저도 처녀 시절에는 소설 같은 연애 결혼을 꿈꿨지만 제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 연애로 시작해서 결혼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집안도 비슷했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서 거의 연애 기간은 뛰어넘고 결혼을 했었죠.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경제력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남편은 아버님이 사주신 카센터로 돈을 벌었고 저는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무용학원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둘 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었던지라 서로가 법도는 각자 하기로 했었죠. 저희 부부의 초반 생활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딪힐 일이 없다 보니 서로 각자의 부모님의 생일이나 기념일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찾아가되 돈은 각자 내는 걸로 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도 둘이나 낳고 살게 되었지만 부부가 각자 돈이 있다 보니 그만큼 자존심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한 번씩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저도 절대 져주지 않았고 남편도 똑같이 지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저랑 싸움을 하고 나서 화가 너무 치밀어 올랐는지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싸움의 원인은 남편이 친구들과 룸살롱을 다녀온 것을 저한테 걸린 겁니다. 본인 말로는 2차까지 안 갔다는데 믿을 수가 있나요? 그걸로 싸움을 하고 구박을 했더니 자신은 정말 떳떳하며 사과할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집을 그냥 팽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때 저희 애들 나이가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집 근처에 빌라를 하나 계약까지 해서 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카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밥도 사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저녁 되면 저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그렇게 각자 따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고 명절이 되면 둘이서 같이 친정시댁도 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다했던지라 별거 아닌 별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별거로 따로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 시작하더니 짐을 하나씩 들고 오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걸 보니 어처구니도 없었지만 5년이나 지난 이야기로 또 싸우기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아빠가 집에 들어온 걸 반기는 것 같았고 특히 그 시기에 저희 첫째 애들이 고등학생 수험생 시기라 그냥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애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까지 살았습니다만 애들 때문에 참은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5년이나 넘게 별거한 남편과 다시 지내려니 부부로서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어진 셈이었죠. 부부관계도 없었고 그냥 친구와 같은 사이였달까요? 그 이후로 남편이 유흥업소에 가서 혼자 얘기를 하든 뭐라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어차피 남편 돈 한 번 받아본 적도 없었고 부부 공동 명의 말고는 서로 돈은 알아서 썼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투자했던 주식들이 큰 수익이 나서 큰 돈을 벌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당시 부동산 투자해 둔 것과 주식들까지 합치면 제 명의로 된 금액이 50억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 부분이 주식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 저희 큰아들에게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며 돈 500만 원과 함께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한번 경험 삼아 해보라고 시켰는데 이 이야기를 큰아들에게 남편이 들었는지 저에게 주식에 대해 캐묻더라고요. 그래도 남도 아니고 미워도 남편이라 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루는 일관이 돈 좀 빌려달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작전주 같은 세력들이 먹는 도박형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글쎄 돈을 다 꼬라박은 것 같더군요. 저에게 살아생전 돈 한 푼 달라 한 적 없던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얼마나 꼬라박았냐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돈만 빌려달라고 계속 말하더군요. 건물 대출 이자도 당장 내야 하고 어쩌고 하면서 뒤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저한테 2억이 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다 돼 갈 무렵 갑자기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밥을 차려줘도 밥상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는 등, 돈 벌면 이런 데 써야지 이러니까 당신을 좋아할 수가 없다는 등,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장모님이 어떻게 키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해대서 저도 참다 폭발해서 싸움을 했고, 남편은 그걸 빌미로 삼아 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그때 남편이 그 짓거리를 한 이유는 돈을 줄 마음이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11년이 넘도록 집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5년 전 나가던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챙겼는데 지난번과 다른 건 저라는 사소한 거조차 조금이라도 날키려고 하는지 이제는 명절 때도 친정에 안 오고 시댁도 오지 말라며 제 얼굴 꼴도 보기 싫다 말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나간 지 4년쯤 지났을 때는 여자도 생겼는지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사실 동네에서 저희 남편이랑 저 별거 중인 건 진작에 소문 퍼져서 대부분 알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불륜으로 이혼 소송할 거라니까 장난하냐며, 우린 이미 결혼 생활 파탄 난 거라 이혼해봐야 이혼 사유도 안 된다고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도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놈에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은 둘째치고 나한테 빌려간 돈 왜 안 돌려주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진짜 정 떨어지게 돈밖에 모르는 년이라며 그놈의 더러운 돈 소리 왜 안 하나 했다며 역으로 더욱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 준다 말도 없이 성질만 내고는 전화를 말없이 끊길래 그때부터 이 더러운 인간이랑 제대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는 저와 안 주려는 쓰레기 남편 이 인간은 계속 부부끼리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된다며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제가 정신병이 있는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자기는 돈을 이미 다 갚았는데 정신병이 있어서 매번 자기만 보면 돈 달라 한다며 절 아주 이상한 여자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놓았습니다. 시댁은 전화와서 저한테 말하길 왜 자꾸 이 남편을 괴롭히냐고, 오죽하면 자기 아들이 멀쩡한 집 놔두고 뛰쳐나가서 살겠다는 말에 순간 저도 빡쳐서 바로 시댁에 가서 통장 내역도 닦아 발라서 보여주며 저는 남편한테 돈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그 큰 돈을 받았으면 내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저 일갈 돈 주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안 보이냐니까. 자기들은 모르겠답니다. 남편 놈은 옆에서 계속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줬다며 제가 세금 문제가 있으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다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 그 다음 날부터 작정하고 남편 카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써붙이고 장사를 방해하며 돈 내놓으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름가량 싸웠을까요? 제가 으름장을 놨어요. 어차피 네가 내 이미지를 인간이야로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돈 줄 때까지 장사 못하게 인간 이하의 짓을 보여주겠다며 정말 사채업자 마냥 매일매일 지독하게 찾아가자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정신병원에 절 넣어놓겠다며 사설업체를 데려와 절 납치 감금했었습니다. 제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1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하면서 저는 몸에 전치 2주 이상의 찰과상과 상처가 생겼고, 이 정신 나간 인간은 저를 정신병원에 넣기 위해 이미 준비를 다 했더군요. 제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 제 모든 재산은 다 배우자 것이 되니까 빚진 돈도 안 줘도 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것을 다 노렸나 봅니다. 이 빌어먹을 남편은 정신병원에 진짜 제가 정신이상자이고 가족으로서 너무너무 고통받아서 넣고 싶다고 문의했었고, 병원에서 알려준 사설업체를 통해 저를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현행법상 가족 동의가 필요한데 아들들이 동의할 리는 없었고, 저는 풀려나자마자 남편 놈과 업체를 바로 고소했습니다. 업체는 남편 말만 듣고 했다고 몰랐다며 싹싹 빌었고, 남편 놈은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과 남편 놈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했죠. 저한테 싹싹 빌며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한 번만 봐달라고, 남편도 처음으로 들어간 경찰서가 겁이 났는지 제발 한 번만 부탁한다고, 돈은 지금이라도 당장 준다며 시부모 통해서 2억이라는 돈을 그때서야 돌려주더군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것만 주는 거냐고? 이자랑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니까? 남편은 또 시부모 통해서 1억 추가로 저에게 주었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갖다 주며 이혼서 도장 찍으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은 다 컸으니 양육은 없겠지만 내가 한 것도 없으나
우리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랑 재산 다 전부 내놓으라니까 머뭇거리는 표정을 짓기에 그럼 감옥에서 썩든지라고 협박하자 남편은 마지못해 승인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저한테 엄마 마음은 이해하나 그래도 낳아준 아빠인데 감옥에서 썩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감옥만큼은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저도 어차피 받을 건 싸그리다. 모두 받았으나 선처한 원서를 냈고 이 인간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네요. 그 이후로 이 인간 겁나서 저한테 얼씬도 안 합니다. 저도 돈도 다 받았고 이혼 위자료도 두둑히 챙긴지라 더 이상 이 인간이랑 얽히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네요. 다만 아직도 종종 납치되어 감금되던 날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정신과 치료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시지는 마세요. 정말 인생의 반쪽은 신중하게 잘 구하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행복하세요.